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저희가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어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풀어드리고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모조리 찾아읽고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여러분의 댓글에 모두 대댓글 다 드리는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얘네 그래도 좀 괜찮네. 얘네 좀 봐야겠다. 열심히 사네. 한다고 하네. 그래도 아니면 이 기레기놈들 내 기억해놔야겠다 이 새끼들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게 저희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이 방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방송 사라지기 정말 생존을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옥 기자부터. 네, 항상 겸허한 자세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목미 얼더미 오규정입니다. 전혀 낫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옥 기자님과 지난 화를 네. 어머님께서 보시고 네, 저희 전화하셨다고. 엄마 연락 오셔가지고 카톡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정아 울었니? 화장을 안 했니? 왜 그렇게 나왔냐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울진 않았는데 엄마 나 화장했어. 엄마 때문에 울 것 같아. 라고. 옥 기자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네, 걔도 함께 울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낮은 자세로 임한 옥선배를 위해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공식노예 4년차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 받았어. 오, 맞아요. 상 받았어요. 네. 자, 이 상 받은 거, 자 일단 사과를 네. 하고 사과부터 하고 자랑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제가 사학비리 좋은 선배들과 함께 저희가 그 사학비리 전수조사 보도로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하는 의미로 상을 하나. 사내 보도상. 사내 보도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서로 잘했다고 준 거예요. 국민들이 준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나 뭐 언론인들이 준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서로 잘했다고. 아, 그 왜 이렇게 할 거 왜 굳이 꺼냈어요? 아니, 나 뭐 거짓말했어? 아니, 얼굴이 다 빨개지네. 아니,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국민들이 주는 상, 그렇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상 하나 시원하게. 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녹화가 벌써 20회가 됐습니다. 네. 세상에. 진짜 많이 살아남았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살아왔습니다. 20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주를 했습니다. 박수! 자축의 박수. 그래서 그런데 이 소중한 자리에 네. 우리 법조팀의 강한 허리 홍성희 기자, 네. 홍성희 기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대신에는 아니고 이분을 원래 모시려고. 아, 이분 뭐 너무 셀럽이시라. 이분 너무 완전 네. 셀럽이야. 연예인이어가지고. 우리도 좀 덕 좀 보자. 심지어 댓글에서 네. 맞아요. 이분 좀 모셔라. 너무 찾아가지고. 이분한테 좀 구독자들이. 배워라. 네. 이분한테 좀 한 수 배워라 이런 말 많았는데 특히 이 JAEMAWE님께서 유튜브 19화 2부 영상에다가 다음 회에 최경영 기자님 나오시나요? 오늘 경기 방송 기레기에게 시원한 일침 날리셨던데 진짜 멋졌습니다. 이런 댓글 날려주셨어요. 2006년 제10회 삼성 언론상 보도부문 KBS 탐사보도팀 뉴스타파 경제미디어 팀장에 이어 지금은 KBS 저널리즘 제2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KBS 최경영 선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경영. 네. 최경영. 전 개인적으로 너무, 굉장히 너무- 고마움이 많은 선배예요. 네. 너무 저한테 띄워주시네. 소개팅도 시켜주시고. 아, 진짜요? 한번 소개. 네. 그 블룸버그로 갔습니다. 그분은. 아, 그래요? 네. 잘 선배가 나가네. 싫어서 또. 어? 야, 나는 싱가폴로 가셨어요. 인재를.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뭐 댓글 읽어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싱가폴 가 있습니다. 블루보보다 이게 더 나아요. 자, 선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뭐 앞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별명을 하나 하나 선배를 해주세요. 소개시켜줘요. 하나 해주세요. 네. 생긴 대로 순진한 최경영 기자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눈빛이 맑잖아요, 약간. 네. 소년 같아요. 땀나네. 최소년. 소년? 그리고 소개하시면서 반짝반짝하시니까. 몇 개 빼먹었어요.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삼성 언론상 그따위 정도 하나 받은 게 아니고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20-30개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자기 칭찬 일단 되게 내게 싫어해. 해야 돼. 내게 해야 돼. 예, 20-30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예. 이거는 내 인생에서 기자로서 이거 하나 꼽는 거 하나만 자랑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 뭐 한국 기자상 특별상도 그러니까 받았고. 어떤 아이템이었는지. 아이템 중에서 가장 제가 뜻깊었던 거. 헌법재판관을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시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쎄네요. 이상경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달의 기자상 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물러나게 됐죠? 그분이 조세법 전문가였어요, 마침. 음. 그랬는데 그분이 탈세를 했어요. 아, 뭐 그런 약간 클라스 사이즈가 조금 다르네. 그 정도 클래스입니다. 아 클라스 아니 좋았어. 선배 띄워주려고 저 오늘 상 받았다고 그거 한 거예요 일부러. 아니야. 그래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강명수 기자랑 비교하니까 정말 얼마나 강 기자 갈 길이 먼지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면 안 되는지 열심히 알 수 하겠습니다. 있겠네요.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댓글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 하루 종일 약간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라니 뭐야? 모르는데 야 진짜 나 내가 너 짜증난다. 그랬어요? 잘 화제가- 몰랐어. 화제가 됐는데 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네.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이제 열었죠.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근데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잘 산다는 말을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행정적 공정력을促시키다. 대표 중간 사람한테 말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능력이라는 걸 대통령 알고 있습니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을 벌어서 미래에 건강 행정만 대통령께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배가 글을 쓰셨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게 지금 잘못된 질문을 전형이에요, 이게. 배우지 말아야 알지.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미지만 이렇게 주잖아요. 현실 경제가 얼어붙었고 첫째로 추상적이다. 예.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고 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무용물을 주어로 삼아서 그 다음이 이제 프리즈 얼어붙었어요. 이런 거는 기사로 쓰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일반적으로. 맞나요? 근데 이제 한국 기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어붙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이 냉랭하다. 아니면 시장이 패닉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실 경제가 얼어붙었다는데 현실 경제가 뭔지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정 잡배가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하는 소리면 명확하게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딱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고용이잖아요. 네. 만약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질문했겠냐. 고용 수치가 안 좋은데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성장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 카풀, 택시 논란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고용된 사람들의 직장을 잃어버릴 염려와 이 상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할 텐데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과 현재 고용수치, 나쁜 고용수치를 끌어올리는 게 서로 상충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답도. 그렇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네요.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딱 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시대의 발전과 흐름과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거에 발맞추지 못하거나 다른 사양 산업에 종사를 해온 사람들의 삶.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그거를 시장에 맡겨가지고 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규제해가지고 산업의 발전을 막을 것이냐? 그 둘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 그리고 양손에서 그 두 떡을 다 쥐고 있는데 그 두 떡을 나는 다 선사할 수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건 레토릭이에요. 거짓말이죠. 수사입니다 수사. 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도 발전시키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용률도 높이고 청년 실업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거 때. How? 어떻게? 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정말 난처하죠. 예? 그럼으로써 그분의 정치적인 식견, 탁견,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질문을 하는 게 그 자리의 의미고. 그렇죠.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얕은가 깊은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선배님 딱 들으니까 그렇죠. 딱 떠오르는 네.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 시대의 명언. 됐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 내내- 됐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네.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저는 그 선배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꼭 답을 들으려고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그거를 좋은 질문을 하면 그게 드러나는데 내공을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가 또 흔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 만날 기회가 많지가 없죠. 않습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나한테 2개월 청와대 기자의 두 달. 2개월 청와대 두 달 안에 기자의 없어. 하여간 많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거든요. 철저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이 말은 네. 이분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할 건데?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정책 기조를 제가 보기에는 바꿨어요. 2019 경제정책 방향의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보면 이미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가 SOC 건설, 네. 그다음에 아파트 투기 부양 정책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했던 정책들,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정책들의 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경제부처의 관료들이 항상 그 페이퍼를 내는 작업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들을, 과거의 정책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JTBC 토론회에서 신세동 교수가 지적을 한 거예요. 맞아, 얘기를 다 했죠. 이미 정책 자체가 박근혜 정부와 거의 비슷하다. 그건 다른 말로 이미 우파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비슷한, 그러니까 선거 공약과 비슷한 상당히 리버럴한 정부. 저는 이 정부를 뭐 좌파 정부라고 보기는 힘들다. 자유주의 정부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도 민주당 우파가 있고 민주당 좌파가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우파 정부에 가까운 정부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보다는 빌 클린턴 정부에 가까운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특히 경제 정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그러실 분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행보를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뭘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라는 말 자체가 공부를 덜 했구나. 기자 자체가. 뭘 정책 기조를 안 바꿨어. 바꿨다니까요, 이미. 네. 전체적으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신 질문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서 그렇게 들은 거죠. 예, 그냥 어디서 이제 이른바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그렇지, 많으니.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신문 매체들이나 인터넷을 특정 신문들을 보고 그게 자꾸 세뇌가 돼서 기자도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추상적으로 이미지로 하지 말고 구체적 근거와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듣는 사람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기자회견 자리는 대통령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학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내가 뭘 알아.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쇼오프 뭐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질문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서 대통령이 최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질문이 안 나오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배가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 질문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기자들의 문제점인데 저는 약간 여기서 약간 한 걸음 약간 세세하게 좀 들어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이분은 단도직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는 거는 네. 앞에 이 군말이나 인사말 없이 곧장 요지를 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단도직입이라는 표현은 말을 시작할 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자신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정말 올해는 함께 잘 사나 만들고 하는데 이게 긴 거예요. 이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건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건 사실 단도직입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아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대통령께서도 사실 답변을 하실 때 굉장히 오래 오늘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답변 80분. 굉장히 길게 하셨는데 답변하신 거 보면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보완은 해야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할 필요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짜증난 거예요. 아, 좀 짜증이 났어요. 좀 불쾌했어요. 네. 짜증 날 만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들었냐. 본인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문자의 선배 말대로 질문자를 곤란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죠. 질문자를 당황하게 만들지도 못한 굉장히 끌어내지도 못한. 맥 빠지는 네.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식상하고 항상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 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계속 매번 나오는지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뭐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예전에 기내 기자회견에서도 자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 또 네,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가 상사가 예? 군대 상사가 일병이나 이병한테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네, 군기 잡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배 제가 사실 외신을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잘 안 봐서 그런데 외국에서도 Are you confident 이렇게 물어보나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죠. 예,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공격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러시아 스캔들 같은 게 있잖아요.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거 같다라는 그 의혹 사건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FBI의 자료가 나왔다. 거기에 관해서 이상하게 답변을 한다. 끝까지 물어봐요. 4번, 5번 물어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하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상대방이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짐으로써 그렇죠. 그게 그거 자체가 메시지죠. 그렇죠. 그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자들이 돼야지. 게다가 이 청와대 출입 기자면 각사를 대표하는 기자라고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에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관련해서 되면. 네. 이제 내치는 분들도 누리꾼 분들도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첫 번째 댓글 강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덕후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기자가 왜 필요해? 기가 지니가 더 잘하겠네. 그렇죠. 그 기가 지니가. 그렇죠. 이게 지금 AI가 실제로 다우존스 와이어스에서도 그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쓰고 있죠. 스포츠 기사도 일부 지금 작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2014, 15, 뭐 16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에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질문들만을 쫙 모으고 가령 그 AI가 한 60년치 질문을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별로 카테고리를 정해. 네. 그리고 현재의 경제 지표와 그 현재의 뭐 정치 지형을 그대로 뭐 자유한국당 몇 석,
민주당 몇석 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순 그대로 생성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좋았어. 그 의미 없는. 예? 좋았어. 정말 황당한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바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지금 AI가 페인팅 그림을 그려가지고 50만 불에 팔리는 지금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기자들이. 예? 자, 그리고 3번 네. 3번 댓글 읽어 주세요. 네, 트위터에 블루피터 21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그나저나 경기방송 기자의 질문 적절성은 그렇다 치고 기자란 사람이 동료 기자에게 합격을 운운하는 거 적절한가? 네, 다음 것도. 원펀치맨님께서 최경영이 전략의 기본을 안 해. 우리 팀의 병크를 덮으려면 다른 병크를 키울 줄 알아야지. 병크가 그거 뭐죠? 뭐예요? 병신 크리티컬의 질문이죠. 치명적인 병신짓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KBS가 병신짓을 많이 하는데 딴 데다가 총구를 돌리는 네. 거다. 최경영 기자가. 네. 우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분들 말씀은 그런 거구나. 딱 모으면 니네나 잘해. 이제 그런 뭐 말씀이신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KBS도 잘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 기자가 가장 휘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쓸데없이 공격적으로 했다. 전략적으로도 훌륭한 선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이게 드린 것이고요. 기자들도 짜증 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뭐 시간 난 짜증 제한 안 나. 같은 게 있으니까 짜증은 안 나죠. 기분이 나쁠 뿐.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렇게 전체가 다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각자 다. 근데 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네. 진짜 다 저 터지셨어요. 기자가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너무 기자로서 같이 화가 국민들 나죠. 입장에서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네. 전파 낭비고 시간 낭비인 거고. 더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댓글에 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댓글이 학교 교육은 저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식 수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건 지적을 한 거예요. 이 기자뿐만이 아니고 1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젊은 기자였는데 청와대에서 페이스북에 무슨 영상을 올렸는데 왜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풀을 안 하고 그냥 올렸냐. 정말 미친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이건 사고 자체가 크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청와대에 왜 우리한테 시간대를 알려주지 않고 당신들이 올렸느냐. 자본주의가 그러면 경쟁을 왜 합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항상 풀단에서 떠먹여 주면서 야, 지금은 몇 시에 올라가니까 같이 다 써. 그래서 획일적인 기사, 동일한 질문만 해왔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페이스북에 별거 아닌 동영상을 올려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안 올리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제가 알아요. 그 사건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우리가 소통 창구를 따로 갖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아니라 청와대가 이제 신사협정을 깼다 이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사협정은 없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인 거거든요. 먼저 보고 먹고 기사화시키면 그게 기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특종이 왜 있어? 그러면 왜 딴 거 가지고 특종을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니 그런 거 열심히 해서 평소에 청와대 페이스북 많이 보고 많이 클릭하고 보도자료 보고 맞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알려줘야 선배가 되는 게 지금 그게 얘기하니까 딱 의문이에요. 떠오르는 게 그 트럼프 트위터예요. 여기 기자들이 트위터를 안 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트럼프가 트위터를 계속 하니까 다 트위터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팔로우 하는 그럼.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물 먹으니까 그럼. 놓치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마인드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트윗 올리기 전에 풀단에 얘기하고 이야기해. 10분 전에, 50분 전에. 어떤 내용으로 올릴지도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래야 자막 넣으니까.
아까 선배가 그 질문하는 그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장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그거예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에게 질문 기회 주겠다. 그렇죠. 결국 중국 기자가 손들고 아니 영어를 떠듬떠듬해도 영어로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때. 내용 그렇죠. 나중에는 네. 이제 영어로 안 해도 영어 안 된다. 된다 했어. 영어를 떠듬떠듬하게 해도 정확한 내용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정확한 내용만 전달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질문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경기방송 기자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못 배우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우리 강병수 기자나 오규정 기자 또 제가 뭐 다시 그렇게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좀 좋게 제대로 질문을 날카롭게. 날카롭게. 학교 교육은 저희도 뭐 이상하게 받았겠지만 최경 선배한테 과외를 받았으니까 네. 숙성과에 오늘 좀 필요하고 더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본격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들어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요. 로고 듣고 우리 본 코너죠.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